안녕하세요. 스테르다입니다.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많은 그 작가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좀 써야 할까요?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를 쓰기 위해서 다른 거는 잠시 보류하거나 또는 쓰던 걸 멈추고 어떤 내가 집중하고 싶은 하나에 집중해야 될 거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세요.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쓰는 거를 반대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오히려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여러 개를 시작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많은 분께서 또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시죠. 아니, 저는 글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.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집중이 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많은 주제를 동시에 쓸 수 있죠? 라고 물으시는데요.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내가 무언가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혹시 잘 됐나요? 저는 잘 안 됐거든요. 그리고 되시는 분도 있겠죠. 근데 어떤 한 가지 글이나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쓴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께서 그것에 골몰하다 보면은 막히게 돼 있거든요. 그럼 그게 하나가 막히면 나는 역시 이래서 안 돼. 한 가지를 집중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겨요. 저도 그랬고요.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버려놓고 써보자라는 것을 선택을 했었고,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시작을 해서 이것을 쓰다가 저것을 쓰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꾸준한 글쓰기가 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어발식 글쓰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께서 어떤 문어는 되게 문어발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잖아요. 뭐 문어발식 확장으로 사업을 하다가 뭐 안 좋게 됐다 내지는 두 다리 세 다리도 뭐 양다리도 모자라서 문어발식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어는 죄가 없습니다. 문어는 어, 몸통은 하나지만 발을 8개 가진 능력자일 뿐이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를 처음부터 여러 개로 시작하면은 오히려 더 나의 어떤 글쓰기 소재나 이런 게 확장이 돼요. 한 가지 되게 그 단적인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제 글쓰기 수강생 분 중에 지금은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이 되신 분이 계세요. 그분이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 브런치에서 글을 쓰셨는데 브런치 매거진이라고 있죠. 매거진의 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디자인 이야기, 하나는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었어요. 근데 그분께서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자기는 디자이너에 대한 글의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계셨고, 그 다음에 호텔은 그러니까 취미로 이렇게 호텔 리뷰를 하셨었는데 사람들이 이게 호텔 이야기만 있는다. 거기서 조회수가 빵빵 터진다. 그래서 나는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호텔 얘기를 접고 일단 디자인을 써야 될까요? 그것만 파야 될까요?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. 아니 그 좋은 호텔 이야기를 왜 접으려고 하시죠? 오히려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유입된 사람들이 디자인 글도 읽을 텐데 말이죠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열심히 다 쓰고 계시고 그 이후로 계속 쓰셨고 지금은 뭐 저기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시면 호텔 관련해서 찾으시면 그분이 나올 거예요. 오히려 그 호텔 쪽 이야기가 더 커져 버려서 디자이너의 감성을 오히려 호텔에 이렇게 녹여서 지금은 아주 멋있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문어발식 글쓰기를 할 때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주제나 장르는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업세이고요. 두 번째는 에세이, 세 번째는 자기 취미와 관련된 글이에요. 자, 업세이가 뭐냐면요. 나의 그러니까 본업이죠.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, 먹고 사는 것과 관련돼 있는 거, 나의 본분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. 거기다 나의 감정을 담아서 쓰는 얘기를 업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업세이는 이미 서점에서도 되게 대세가 된 장르고 제가 출간한 책들도 업세이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업세이를 가지고 글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. 업세이는요,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가장 할 말이 많은 주제거든요. 자, 그러다가 이제 에세이를 쓰시는 거죠. 에세이는 정말로 정말 편하게 쓰시면 돼요. 일기처럼 쓰셔도 돼요. 그래서 업세이를 쓰다가 좀 막힌다. 그러면 이제 에세이로 편하게 쓰시는 거죠. 그다음에 에세이를 쓰다가 이것도 막혀요. 그럼 어떡하죠? 자, 이제는 내가
정말 좋아하는 거,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쓸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쓰는 거죠. 예를 들면 서평이라든가 뭐 영화 평론이라든가 뭐 이러한 글들, 또는 뭐 간단한 소설이라든가 이러한 취미 관련된, 또는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, 뭐 이렇게 취미 관련된 글로 이렇게 써가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면 글쓰기가 주는 선물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내가 취미에 관한 얘기를 쓰다가 영감을 얻어서 에세이를 쓸 수 있고요. 에세이를 쓰다가 영감을 받아서 또 업세이를 쓸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되게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바퀴를 굴려가면서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, 이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가 점점 확장이 되고요. 그러니까 같은 주제라도 업세이로도 쓸 수 있고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정보 전달이나 취미 관련 글로도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글을 점점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.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, 이게 맞는 작가님도 계시겠지만,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거나 막히는 주제들도 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다양하게 늘어놓으시고 내 글쓰기를 확장해 간다,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나를 믿고 한번 그렇게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